구화에서 우열과 유경은 거의 커플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장면은 전반부는 설레기만 하는 장면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우열과 유경을 보면서 소유는 세기의 사랑을 하고 있네 라고 말했고, 민주는 여기가 무슨 신혼집이냐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규륜이 계속 우열과 유경의 공기를 신경 쓰는 듯 보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열과 유경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정리되지 않은 관계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감정이 모두가 보고 있는 공간 앞에서 너무 크게 드러난 게 문제이진 않았을까요? 자, 오늘은 하트 시그널 5 9화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면서 왜 이 장면들이 설렘보다 불편함으로 보이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9화를 저와 함께 이번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1화부터 바로 협찬을 보여주면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물론 근거는 있어요. 민주씨가 이제 취업을 드디어 하셔서 그런 근거는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갑자기 이제 맥락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나오니까 몰입이 조금 잘 안 되는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자, 후반부에 문자를 서로 보내고 나서 또 나오는 협찬 장면이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협찬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런 협찬 장면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몰입도를 높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하트 시그널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게 나온다고? 순간 이제 정신이 확 드는 거죠. 뭐지? 이 장면이 왜 나온 거지? 라고. 이게 전체적인 서사에 어긋나지 않게 흘러가야 되는데, 좀 제가 비교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제 환승연의 4회 백현씨. 이분은 정말 청소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방송 중에서 청소기를 돌리거나 무선 청소기를 돌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백현씨가 굉장히 깔끔을 떤다는 게 그게 전체에 있어서 흐름에 영향을 줘요. 그렇게 했을 때 넣으면 훨씬 낫죠.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이게 연결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몰입이 돼요. 그러니까 유선을 썼다가 무선을 쓰게 됐을 때 그 변화점이 또 그게 영향을 미세하게나마 미치기도 하는 등 조금은 첫 장면이 조금 저는 아쉽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곱창을 이제 서로 먹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먼저 민주 씨가 이제 제안을 했더라고요. 야, 우리 지금 일요일이잖아, 나가자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에요. 그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준현 씨가 이제 어떤 경우로 유입을 했는가가 조금 저는 중요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반대로 이제 민주는 어쨌든 이 자리에서 그 성민 씨에게 열심히 어필합니다. 되게 일편단심인가 하고 전 느꼈어요. 민주 씨가 처음에 첫 화 등장을 했을 때부터, 자, 그래서 우리 소윤 씨가 또 이제 한번 정리 좀 해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선과 다른 사람의 감정선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내가 예측을 해보겠다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본인 걸 까더라고요. 좋아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있는 낸골딘이라고 하는 사진작가처럼 이분은 어떤 사생활적인 것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다 있는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그것 또한 예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남의 것도 너가 보여주려면 너 것도 보여줘야지라고 했고, 실제로도 자기 연애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말 사진에 유감없이 담았는데, 약간 소윤 씨의 태도도 그치, 남의 연애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나의 연애사도 같이 얘기하지 하면서 난 일단 우열이야 라고 딱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헉 하면서 그쵸, 이런 식으로 저라도 이 술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준현 씨가 등장을 해요. 근데 좀 여기서부터 저는 약간 좀 서사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현 씨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왜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쨌든 민주 씨도 놀라고 전 다 놀라거든요. 뭐지? 하면서요. 그럼 누군가 한 명이 문자를 했다는 건가? 여기 오라고? 그래서 성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성민은 집에 가면 혼자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민주는 깜짝이야. 그러면 이제 소윤 씨가 몰래 불렀던 건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약간 소윤 씨도 좀 많이 놀라는 스타일이고, 어쨌든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이제 준현 씨를 불렀어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서사에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준현 씨는 알고 왔을까? 약간 제가 좀 따지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최근 화에 들어서 약간 몰입이 우연이라고 하고, MC도 나갔고 진짜 우연이다, 우린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게 맞나? 잘 모르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준현 씨가 파티에 참가하게 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는 이제 서원이랑 규련이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민주는 난 잘 모르겠다, 규리 씨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면 이미 출연진들도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규리 씨가 그렇게 확정은 아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제 소윤 씨가 실제로 끌린 사람은 저는 준현 씨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실제로도 원래 처음에는 이제 준현이었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런 말 하죠. 내가 했던 말을 내가 지켜야 되는 상황인 나머지 이제 난 3초 안에 반한다. 그 말에 묶여서 내가 너한테 좀 부담을 줬던 것 같다고 하고 있고, 우열 씨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의 소윤과 우열의 관계가 정리가 되는 거 봐서는 조금은 저는 뭔가 내가 예전에 늘 사귀어왔던 그 사람들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고 했다는 거 봐서는, 약간 소윤 씨는 좀 끌리는 스타일이 약간 준현 씨처럼 차분하면서도 조곤조곤한 좀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곱창 데이트 장면에서도 이 소윤 씨가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우열이다라고 한다거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열심히 이제 대화를 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근데 성민 씨가 좀 말 애매하게 하죠. 나는 한 명이다, 이런 건 아니라 생각한다는 말을 우리 민주 씨 앞에서. 근데 다만 좀 이제 긍정적인 신호도 같이 줘요. 일본을 갔다 오면서 마음이 좀 그랬다.
다만 조금 민주 씨도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예감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딱 듣고 근데 우리 후련한만큼 후련해 버렸다. 마음이 가는 사람 오빠인데 좀 더 감정이 솔직한 남은 나를 보내야겠다. 물론 이제 계속 민주 씨가 이런 말, 성민 너에게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던지면서도 이런 식으로 본인도 약간 준현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성민의 눈치를 계속 보죠. 그래서 진짜 끌리는 사람은 저는 이제 민주 씨는 성민 씨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 씨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성민에 대한 그 일편단심의 마음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자,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힐끗 보면서 너무 귀엽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 씨는 또 적극적으로 한다고. 자, 당사자가 앞에 있는데 그런 말 할까요? 그런 말 하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소윤 씨도 그 말 듣고 옆에서 얘기를 하죠. 자, 당사자가 앞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사실 처음에는 준현 씨에게도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준현 씨가 이제 활짝 놀라더라고. 뭐죠 이게? 약간 나는 솔로 29기처럼. 네, 나는 솔로 때도 이제 그렇게 자막이 뜨거든요. 모두가 모여 앉아 마음을 공유하는 기이한 광경. 지금 장면이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모두가 둘러앉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곱창 데이트가 종료가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민주와 성민이 또 바래다 준 장면이 나오는데 또 막상 또 가방 얘기는 안 해요. 저는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불편할까? 동시에 또 두 사람 되게 축이 잘 맞아요. 야자스, 아자스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는 약간 민주 씨가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잘 끌어나가면 성민 씨가 어느 순간 항상 민주가 내 옆에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도 갖고 있긴 한데, 자, 과연 그렇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숙소에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유경 씨가 또 우열 씨에게 먹여주고, 근데 이걸 또 다 보고 있잖아요. 너무 적극적으로 행동을 보기는 좋은데, 이게 그쵸? 공공장소에서 조금은 약간 이제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는 정도 내에서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절제의 묘미가 필요하긴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후에 이제 다른 출연진들도 자리에 참석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거실이 이제 시끌벅적해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바가 있다면, 약간 소윤 씨는 우열에 대한 그 감정이 정말 우열에 대한 감정이보다 본인이 나중에 구화 후반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뱉은 말을 이제 지키려고 했던 나머지 우열에게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았을까. 약간 첫 등장이 너무 강렬하긴 했어요. 우리 모두 말로 올까요? 하는. 근데 그 말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느라고 이렇게 꼬여버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소윤 씨가 조금 그 우열보다는 준현 씨에게 더 많이 끌린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유경 씨가 성민 씨가 남겼던 그 메모를 보면서 나는 모순적인 사람이다라고 메모를 남기는 장면이 나오죠. 자, 요거는 사실 저번 영상에서 이제 왜 유경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저희 추측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이 있다면 요 썸네일 찾아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밖에서 우열과 유경의 이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자 조금 이거는 사소하지만 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뭐냐면 규리 씨가 문을 닫아버려요. 규리 씨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소윤 씨도 같이 있으니까 두 사람 모두가 이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겠죠. 규리의 프로그램 외적인 논란은 잠깐 이제 얘기할 땐 좀 잠깐 제쳐놓겠습니다. 만약에 민주 씨였다면 이렇게 문을 닫았을까요? 민주 씨는 사실 직접적으로 성민과 유경이 좀 얽혀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대화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게 조금 저는 좀 눈여겨봤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규리가 이제 신경을 쓴다는 제스처를 보인다거나 소윤이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둘은 아주 그냥 세기의 사랑을 하고 있네 라고 했고, 규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때? 아직도 마음이 있어? 그래서 소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열이는 내가 아니라 유경이한테 꽂혔나봐 라고 한다거나, 또 그 대답을 듣고 순간적으로 습 하고 있는 규리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죠. 전 계속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각자에 대해서 감정선이 먼저 뭐 규리라든가 소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정리를 하고 이 장면이 나오게 되면은 저도 그렇고 다들 박수를 치죠. 드디어 우열 씨가 정리를 했군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열 씨는 유경을 선택했군요가 아니라 미완의 것들을 계속 남겨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몰입이 자꾸 깨지는 느낌을 저는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윤 씨는 이제 언니랑 규리 언니랑 뭔가 없었지만 나는 뭔가 있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규리도 그 말에 썩 동의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뭔가 있었죠. 립밤이라든가 이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뭐 이세까이라든가 얼룩처럼 지금 저는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얼룩에 대해서 해명하는 장면이 자꾸 빠지니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규리 씨가 조금 중립적으로 하긴 해요. 솔직히 데이트 3번씩은 해봐야 한다 생각해 라고 하면서 실제로 규리 씨도 정식 데이트 아니면 뭐 차 안에서 같이 대화한 것까지 합치면 3번 하긴 했죠. 근데 동시에 소윤 씨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열 씨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3번 봐야 한다고. 근데 나 3번 안 봤는데. 자, 이래버리면 약간, 그리고 규리 씨도 조금은 메타적으로 얘기하긴 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원체 자상한 사람이야,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어.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 소윤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그때 나왔던 규리 씨가 닉네임 데이트 때 우열 씨가 대한 건 또 뭐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규리와 소윤, 민주가 열심히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민주 씨도 이제 합류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열과 유경이 또 이제 사랑방에서 영화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해요. 지금 두 사람이 보는 영화가 결국 규리가 서재에 꽂아놨던 그 책인 거잖아요. 그게 조금 애매하고, 자, 두 번째로는
굳이 사랑방에서 공적 공간에서 뭐 밖에 나가서 유경 씨가 파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 데이트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둘이 따로 차를 타고 나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조금은 두 사람의 커플 서사는 응원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필이면 규리 씨의 그 영화를 서재의 그 영화를 꼭 볼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민주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가 무슨 신혼집이냐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민주가 너무 심하다 얘기하고 있고 하필이면 또 규리 씨의 서재에 꽂힌 헤어질 결심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연이겠죠. 제작진이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 말을 맨 처음에 유경 씨가 먼저 하긴 해요. 헤어질 결심 봤어?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작진은 뭐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더 어지러진 마음이다. 근데 최소연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기 서재에 헤어질 결심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두 사람은 종쳐든 말든 상관없다 하고 얘기한다거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원 씨가 이제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꽃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글쎄요. 순간적으로 규리가 신채원호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이제 서원 씨의 등장에 대해서 살짝 인상을 쓰고 뭐? 라는 약간 조금 귀찮아한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 최종 선택의 여부와는 떠나서 약간 규리 씨는 실제로도 방송상에서 뭔가 다른 걸 신경 쓰는 듯한 느낌을 받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민 씨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성민 씨 상당히 재밌는 말 하죠. 여기 영화도 볼 수 있었어? 너무 천진난만합니다. 동시에 그럴 수밖에 없죠. 분위기를 이제 읽을 수가 없긴 한데,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굳이 다른 사람들이 다 밖에 있다는 걸 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영화를 보는 게, 그리고 규리의 영화, 규리 씨가 이제 어떤 논란에 쌓였다, 그건 이제 계속 얘기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제3자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좀 묘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이제,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거 규리의 책이다. 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민과 민주가 또 안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약간 조금 말이 애매하긴 하죠. 성민 씨는 확 끌려는 느낌도 아니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와 준현 씨가 또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회상 장면에서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때 성민 씨는 말하죠. 난 이런 관계 자체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밖이었으면 유경이를 끝냈을 거다. 밖이었으면 안 만났을 거다. 어떻게 보면 민주가 용기를 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나쁘지 않게 본다. 근데 밖이었으면 안 꺼낸다는 말은 아니었으면 안 꺼낸다는 말일 수도 있죠. 밖이었으면 꺼낸다는 말은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성민의 편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유경은 이제 나는 모순적인 사람이다 라는 답변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 말은 뭔가 더 이상 성민 씨에게 가까이 가는 듯한 말은 아니죠. 성민 씨가 그렇게 엽서를 남긴 목적은 이제 관계를 더 진행시키기 위함인데 지금 유경의 이 말은 끊는 듯한 느낌이죠.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 듯한. 자,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유경과 우열은 감정이다는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 많이 애매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장면을 그냥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소윤 씨도 지켜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이제 뜯더라고요. 이게 글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과 그거를 공적 공간에서 푸는 거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배려는 결국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솔로라든가 다른 연애 프로그램에서 약간 유사하지만 결국 좀 잘 풀리지 않았던 케이스들이 있어요. 비록 저는 이제 두 사람이 잘 되길 바래요. 하지만 다만 나는 솔로기 약간 정숙과 영원히도 공적 공간에서 막 뽀뽀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되게 강렬하게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그렇게 배려하게 하는 거 그렇고 조금 눈치를 안 보는 듯한 주변 어떤 정황을 살피지 않고 자기 어떤 연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꼭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각자 갈 길을 가게 되었죠. 저는 그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관계란 건 결국 우리가 집단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전체 앞에서 푸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안 나오고 둘이서만 따로 연애하면 이제 뭐 굳이 제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애매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라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배려를 하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등장인물들이요. 자, 그 다음에는 성민이 비어있는 유경 옆에 살짝 앉아가 열심히 이제 대화를 하더라고요. 우리 금요일날 밥 먹고 올래? 근데 유경 씨가 간접적으로 거절을 해요. 아직 나는 경험이 많이 없어. 약간 유경 씨는 좀 거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글쎄, 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말이죠. 약간 좀 성민 씨도 어떤 관계 감각이라든가 좀 이 남녀 관계를 어떤 파악하는 그러니까 기류를 잃는 거는 조금 빠르진 않아요. 사실 유경 씨는 이미 거의 마음이 길어졌는데 말이죠. 아니면 이제 알면서도 덤비는 건지 실제로 유경 씨도 표정이 딱 그 말 딱 들었을 때 표정이 그렇게 썩 밝지는 않더라고요. 성민 씨가 끼어든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단정하기 어렵지만요. 자, 그리고 이후에 우열이 슬쩍 옆에 앉음으로써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자들끼리도 대화를 합니다. 제가 느낀 감정은 뭐냐면 뭔가 저런 두 사람의 행각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편애하지 않는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이제 민주랑 소윤이 이제 대사를 치냐면요. 우열과 유경의 관계에 대해서 민주 씨가 나 이제 좀 스트레스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리고 소윤이 야 덜해지지 않았어 그래도? 난 좀 덜해졌다고 느끼는데. 자, 그러면 이제 또 안 덜해졌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여성들이 이렇게 불편해하는 걸까? 좀 애매하다고 느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출연진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약간 직간접적으로 얘기할 정도라면 뭔가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좀 과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저희 생각이 아닌 출연진들의 생각을 기반으로 한 말인 걸 밝힙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규리 씨가 퇴근하게 되죠. 퇴근하게 되면서 문제는 딱 규리가 왔은 그 순간 우열 씨의 표정이 약간 굳어져요. 원래 유영 씨는 이제 규리랑 좀 사이가 대면대면한 사이긴 했는데 이제는 우열도 같이 굉장히 이제 표정이 굳어지고 팔짱도 탁 끼고 많이 방어적으로 배란당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틀, 3일? 2화? 3화 만에 관계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야? 대놓고 우열 씨는 또 민주에게 그렇게 말해요. 사실 난 여기가 너무 불편해서 라고 하는 등 조기 퇴소로 안 되나? 맞아요. 연애하러 나오긴 했어요. 나는 솔로든 하트 시그널이든 환승연애든 짝을 찾기 위해 나온 거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연애 프로그램인 이상 짝을 찾는다는 행동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오케이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특히 나는 솔로에 최근에 일어났던 그 31기 순자 사태라든가 이번에도 같이 나왔던 사태이긴 하죠. 이런 행동도 괜찮은 건가? 어떻게 보면 규리 씨 입장에서도 뭐 나는 좀 불편한 것 같다 이런 말 들었고 오열 씨가 불편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 규리 때문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규리의 모습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된 거야? 7화까지만 해도 서로 같이 데이트를 했던 사람이 아니 2화 만에 이렇게 된다고? 뭐죠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여자들은 더 이상 거실에 있지 않고 올라오죠. 그 대화를 합니다. 약간 규리 씨는 이제 캐묻듯이 물어요. 오늘 어땠어? 오늘 누구누구 집에 있었고 어땠어? 그러면서 동시에 민주도 약간 유경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듯한 말을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성민에 대해서 딱 빠져도 그냥 유경이한테 빠져가지고 성민 오빠는 유경이가 조금만 웃어주면 바로 헤헤 그런다. 이게 약간 제가 조금 민주 씨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바이긴 해요. 그리고 이건 제가 3화 때인가 4화 때 그 준현우가 민주와의 데이트에서도 제가 약간은 좀 설명드린 바가 있죠. 조금 민주 씨도 말이 센 편이다. 준현 씨의 책 소개에 대해서 이거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대해서 이용당하는 스토리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민주 씨도 좀 행동이 센 부분이 있긴 해요. 쾌활하고 발랄하고 귀여운 모습도 있긴 한데 조금 말이 세다는 가끔은 이제 좀 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귀여운 면이 훨씬 더 많은 민주 씨고요. 그리고 소윤 씨는 우열에 대해서 좀 둘이 헛간 거 아니냐라고 묻고 있고 규리 씨는 글쎄 아닌 것 같은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라면서 습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민주가 언니는 규리 언니 마음속에 누가 있냐라는 말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하고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그렇게 해서 9화 전반부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약간 조금 나는 솔로 쪽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나는 솔로로 가든 뭐 환승연애로 가든 아니면 뭐 훨씬 더 자극적인 뭐 솔로지옥으로 가든 어느 쪽이든 뭐 시청자들이 재밌게 보면 그만이긴 해요. 뜻깊게. 근데 그것이 프로그램 철학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제 해석을 듣고 궁금해하실 법한 것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밝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이 협찬에 대해서 좀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다만 협찬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만 인물의 감정선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시청자는 순간 광고 장면으로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광고 장면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게 몰입에 플러스라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준현 씨의 곱창 모임이 어떻게 왔는지 뭐 그냥 연락받고 왔겠지 이걸 왜 따지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누군가 연락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 안에서 그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으면 시청자는 그 장면을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장치처럼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에서 썩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열과 유경이 서로 먹여준다거나 그런 사랑방에 대해서 뭐 어쨌든 연애 프로그램이니까 꼭 눈치를 봐야 됩니까?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애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모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사적 감정이 곧바로 공동공간의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공동공간의 분위기가 두 사람의 관계에 영유한다고 하죠.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규리 씨. 이거는 제작진이 직접 자막을 띄운 거예요. 헤어질 결심은 사실 규리 씨의 그 책에 있다.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보실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이러한 우연이 8화 때인가 9화 때인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영화관이 겹친다거나 그러면 이러한 우연이 반복되면 시청자는 자기도 모르게 인과를 찾게 됩니다. 아, 정말 사랑이 이렇게 우연과 우연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져서 운명 같은 사랑이 됐다라기보다 뭔가 이상한데 라고 말이죠. 그래서 앞뒤 맥락과 겹치면서 저는 헤어질 결심을 본다는 영화도 조금 어색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출연진들도 저번화 마지막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죠. 어떻게 저렇게 이제 하루 만에 감정선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냐 라는 얘기를 서로 하는 것처럼 여자들끼리 앉아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초반부에 우열과 규리에 대해서 잘 된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는 그 해석이 틀렸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메꾸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내가 틀릴만 하다 하면 이제 저는 약간 다른 채널에서도 그렇고 제가 메인 채널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저는 그거를 이제 제 영상으로 삼거든요.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께 놓친 것 같다고 하지만 저는 일관되게 1화 때부터 7화 때까지 우열과 규리 사이 관계는 결코 가벼운 사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1화 만에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 씨도 그렇고 지금 규리 언니는 확실한 것 같지 않다. 소윤 씨도 지금 그런 얘기하죠. 어떻게 저렇게 하루 만에 우열과 유경 사이가 저렇게 확 바뀔 수가 있냐라는 식의 말씀하시는 등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출연진들도 납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라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틀린 이유가 제가 우열과 규리가 잘 될 거라고 봤던 그 이유가 정말 제가 허무맹랑하게 한쪽 손으로 치우쳐서 본 건가? 아니면 여기 있는 그 극 중에 있는 등장 인물들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되게 상황이 모호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말이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진이 7화 때든 아니면 8화 때든 미리미리 시그널을 계속 줬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그널로는 약하기 때문에 이 출연진도 그렇고 다들 지금 어안이 벙벙한 거잖아요. 더 세게 줬어야 한다고요. 뭐 우열이 인터뷰 현장을 넣는다거나 지금 우열과 규리 씨가 나한테 뭐 립밤도 발라주고 뭐 하곤 했지만 나는 좀 다르게 봤다고 한다거나 지금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소윤이가 서원과 규리가 잘 된다는 말에 대해서 민주 씨가 글쎄라고 한 게 아닐까?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지금 우열 씨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이중구속 같은 게 된 거예요. 자, 처음으로 우열이 처음부터 유경을 좋아했다라고 나갈 때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제 규리 씨라든가 소윤 씨라든가 이건 뭔데? 이 사람들에게 왜 제대로 설명 안 해줬냐? 유경 씨에게 가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게 도리 아니냐? 나는 뭐 굳이 나는 솔로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쵸? 오빠랑 뭐 아니면 뭐 그렇게 생각해서 고마운데 난 이제 누군가한테 집중해야 될 것 같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특히나 연애 프로그램과 같이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우열 씨 행동은 저는 조금 약간 돌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요. 그럼 이제 우열 씨가 약간 초반에 제작진이 푼 것처럼 제작진 이제 공식 피셜이에요. 이건 제가 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 이제 제작진 피셜이에요. 폭스남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왜냐? 만약에 우열이가 폭스라는 걸 인정하나 합시다. 여우다. 모든 여성들에게 미묘하게 여지를 주는 듯 하면서 실제로는 유경과 잘 되고 있고 그걸 이제 공적 공간에서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겠는데면 그런 우열과 연애하고 있는 유경은 뭐가 되냐고요. 어느 쪽이든 이거는 이중구속이라 하죠.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하게 되면 해명을 하게 되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경과 우열이 처음부터 그랬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폭스남이라고 왜 제작진 얘기를 했을까? 아니다. 그럼 이제 폭스남이다. 우열이가 헷갈리게 한 거다. 그럼 그 우열과 연애하고 있는 유경은 뭔데?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 두 개의 어떤 양자택일을 구도를 깨야 돼요. 어떻게 깨야 되느냐? 처음부터 우열은 여러 여성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긴 했다. 그 중에서 알아본 결과 가장 본인과 잘 맞다 싶은 유경과의 노선을 본격화했고 8화 때는 이제 서로 곱창을 먹으면서 말로는 뭐 처음부터 유경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온전히 믿기가 어렵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솔로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순수한 사랑이 더 중요한 건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우열은 여러 명에게 어느 정도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 중에서 유경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들었고 문제는 그 적합하다고 들었던 그 과정이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7화에서 8화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7화를 보다 갑자기 12화를 보는 느낌이라는 거죠. 왜 갑자기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럼 그 빠진 고리에 대해서 빠진 고리가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이 오해를 살 수 있음을 인지를 시키고 난 후에 10화 예고편에서처럼 규리와 우열이 데이트하는 장면을 넣음으로써 그 오해를 사후적으로라도 풀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깔쌈하게 끝나는 문제였어요. 예, 억지로 우리가 서사를 조립하거나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번 화의 제목에서처럼 그리고 제가 1화 때 약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제 관계가 좀 복잡해지니까 이게 나는 솔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열 씨와 유경의 감정선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9화 기준으로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감정이 드러난 방식입니다. 아직 우열과 규리, 우열과 소윤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은 감정선이 남아있었고 그 상태에서 우열과 유경의 친밀함이 모두가 보는 공간 앞에 크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면은 누군가에게는 설렘일 수도 있겠으나 누군가에게는 배려 없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민주씨가 마치 신혼부부인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관계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과 그 감정을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내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사랑이 진심이더라도 그 진심이 놓이는 공간과 타이밍이 어긋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나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9화의 핵심, 우열과 유경이 가까워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남아있던 관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충분히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것이 공적 공간에서 노출이 됨으로써 설렘보다 불편함이 더 크게 남았다는 데 있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